자, 61번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지금 타인의 토지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럼 건물을 을 거죠. 그죠? 그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 설정해 줬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전세권이 법정갱신됐다. 법정갱신이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312조 4항이니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186조에 따라 변경등기 187대 변경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갱신이 됩니다. 법정갱신됐습니다. 전세기간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기간이다 하면 정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정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약정기간 동일하다 틀렸죠? 2번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전세기간 중에 건물의 소유권이 만약에 A한테 이전됐다. 그러면은 신구 소유자가 연대가 틀렸죠? 이 사람이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등기가 돼 있잖아. 신구 연대가 틀렸고요.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죠. 3번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되지 전부는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판례죠. 틀렸고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했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 을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겠죠. 연체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멸 청구합니다.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하죠. 지상권 소멸합니다. 지상권 소멸하니까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지상권 소멸하니까 건물의 토대가 무너지잖아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이 답이죠. 건물의 1순위 저당권. 건물의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2순위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됐습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해요.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전세권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 등기 순위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누가 경매 청구하던 말소기준 권리는 이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니까 요거 밑에 거는 다 삭제되죠.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최선순위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니까 밑에는 삭제됩니다. 삭제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아요. 요건 올해 기출에도 나왔습니다. 5번 지문이 별도 문제로 나왔죠. 62번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할 때 기한이익 상실합니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설정 전에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쳐버립니다. 358조라는 조문에서 부합물에 미칩니다. 조문이죠. 설정 전이든 후든 부합물에 다 미칩니다. 358조. 2번이 틀렸고요.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 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도 있죠.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입니다. 즉 301호 아파트 301호의 저당권 효력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나 나중에 저대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지권에도 미치죠. 다 미칩니다. 판례고.
그 다음에 63번 동일한 물건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유치권은 점유는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권에 성립 요건 중에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점유 개시 시기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이게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됐다. 그러면 이때는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 합니다. 따라서 2번 보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죠. 후 동그라미.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해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줬어. 점유를 이전해 줬다. 그러면은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자, 그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 없다가 이따로 바꿔놓고 대항할 수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립은 하는데,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그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왔다면 경락받은 사람에게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성립은 하지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다. 그럼 틀리죠. 3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채권으로는 유치권은 채권이 될 수 없죠.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입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해서 대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조문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한 사람은 유치권 주장에서 대항할 수도 있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점유를 개시한 사람은 유치권 주장에서 성립은 할 수 있지만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4번입니다. 저당권은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할 수 없죠. 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6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죠. 맞습니다.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입니다. 청약은 도달주의야. 청약은 무조건 도달해야 돼요. 청약은 상대방의 발신한 때 효력이 생긴다. 발신이 틀렸죠? 격지자 사이에서 이게 격지자 간의 승낙이라면 맞아요. 이게 청약을 승낙으로 바꾸면 발신주의가 많지만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야. 격지자 사이의 승낙은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531조는 승낙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청약은 청약으로 하려면 도달해야 돼요.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무조건 도달입니다. 근데 승낙은 격지자라면 발신주의입니다. 3번이 틀렸죠.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습니다.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모아 승낙할 수 있죠.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당사자 약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항변권을 배제한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이거 항변권은 536조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
2번 동생항변권 원흉 법원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인정 여부를 심지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3번 동생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이 바뀌어지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하죠. 맞죠? 4번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한번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있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5번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 땅을 사서 내부적으로 요만큼은 네 땅, 요만큼은 네 땅. 그래서 구분 소유합니다. 구분 소유한데,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래요. 구분 소유하는데 등기는 공유 지분으로 등기해버립니다. 등기를 분필하지 않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죠. 이때 서로 상호 명의신탁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지분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딱 하면은 갑이 2분의 1 명의신탁했고 이 부분에 딱 치면 의 2분의 1 명의신탁했습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부분을 상호 지분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동시행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자의 상호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관계다. 67번 계약의 유형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교환은 낙성,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 있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다. 그러면 이놈의 세 개는 다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쌍무계약이고 요상계약입니다. 요상계약이고 불효식계약이다. 불효식계약이다. 그래서 낙성, 쌍무, 요상, 불효식계약이다. 1번이 답이죠.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맞죠? 매매계약은 유상, 요물. 요물이 아니고 낙성입니다. 틀렸죠. 증여계약은 무상이지만 불효식 계약입니다. 계약은 무조건 불효식 계약이죠. 4번 사용대차는 낙성, 편무입니다. 편무. 임대차는 유상, 쌍무죠. 여기 보시면 증여나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여기 무상이다. 이게 무상이에요. 쌍무 여기서 갈라지죠. 쌍무. 이것도 무상이고 이거는 편무고. 그래서 증여 사용되는 편무 무상입니다. 편무 무상. 낙성은 맞고 불효식은 맞죠. 68번 계약금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됐습니다. 해제금이 유보됐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줬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 쉽게 말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가능합니다. 있다로 가야 되고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어. 그러면 계약금은 일방의 이행 착수니까 한쪽이 이행 착수했죠.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가야 됩니다. 5번 매도인이 계약금 100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금 100상환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법정 해제의 효과는 소급에서 무효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해약금 해제의 경우는 소급 무효는 되지만 원상회복,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다가 없다로 해야 되고요. 4번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해제권 행사의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죠. 왜냐하면 의무규정이죠. 이것도. 그래서 해약금 계좌 그 300
365조인가 365조인가 이것도 의무규정입니다. 이 규정도 의무규정입니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도 의무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을 취하고 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방이 이행의 착수 전에인데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게 우리 판례는 소송쟁의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5번이 답이죠. 소송쟁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받은 건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69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의 주택을 자기 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집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하면서 대금은 병한테 주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죠. 그때 1번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대금 수령의 확답을 청구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했죠. 거절한 것으로 보죠. 맞습니다.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없다죠. 왜냐하면 대금을 지급했어.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된다 한들 이 무효로 인한 서로 부당이득 반환은 갑과 을이 해야 되지 을이 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갑과 을이 해야 되지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을이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청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됐습니다.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 표시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병에게 효력이 없죠. 맞습니다.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 표시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70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래서 갑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전이죠. 등기 전에 멸실됐어. 그러면 계약 체결로 인도 전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이니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야 되죠.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다. 책임이 없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맞죠?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습니다. 갑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반환 의무가 없다. 있다로 가야 되죠. 있다로 가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책임이 있으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맞네요. 을의 과실로 채권자가 과실로 주택이 전소됐죠. 그러면 갑은 집값을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 인수를 청구했어. 근데 을이 거절했다. 수령지체 중이죠. 그런데 수령지체 중에 태풍이니까 당사자 쌍방 책임이 없죠. 그때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538조. 그래서 이건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 2번이 답이고요. 71번.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 해제입니다. 해제. 계약 성립 후 건물이 가압류됐다. 가압류가 된 것은 이행불능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된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다. 이행불능이 아니다. 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틀렸죠?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잔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잔금 주면서 해제하면 미쳤어요. 그렇죠? 제공해야 된다. 틀렸죠? 3번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한 지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한 을이 존속함을 해제했어. 해제했으니까 소급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그런데 또 갑이 을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이게 답이죠.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획 적법하게 해제됐죠. 해제 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죠. 해제 후에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의 소재기로 계약의 해제권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더라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72번은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우리가 담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저전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그 다음에 수선이 용선이 하자 그런 거 있었죠. 하자. 그러면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손해를 잃어버릴 때 이거는 선악 불문하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도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선악 불문하고 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무조건 선이죠. 용익물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무조건 선이죠. 하자담보 책임이다. 그때도 무조건 선이고 무과시죠. 자, 그러면 자, 1번 전부가 병의 소유입니다. 전부가 병의 손해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죠. 없다가 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해라. 틀렸죠? 2번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이죠. 대금 감액 있습니다.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포락됐어.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니까 무조건 선해야 돼요. 그럴 때 악의의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가야 되죠. 틀렸죠. 4번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니까 용선이죠. 지상권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무조건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무조건 선해야 돼요. 용선이.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이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어요. 선악 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이죠. 저전이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면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니까 5번이 답이죠. 5번이 답입니다. 73번입니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어. 환매특약.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환매권도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됩니다. 없다를 있다로 고쳐야 되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입니다. 동산은 3년. 부동산이니까 3년을 5년으로 고쳐야죠.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후 환매 특약 등기 되어도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환매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없죠. 등기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고 여기까지 등기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2번에 소유권 이전, 원래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면서 3-1 환매 특약을 해놓은 거예요. 환매 특약을 갑이 미리 살 걸 미리 5년 후에 되사자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을 해놨어요. 이게 특약 등기를 해놨어요.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요 특약 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요 사람이 처분금지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 을이 요 사람을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 을이 팔았어. 그러면 을이 팔았으니까 4번에서 소유권 이전에서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특약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 특약 등기가 처분 금지를 의미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병이 내 샀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라. 등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등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5년 지나면 갑이 야 병한테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3번 잡아놓고 야는 4번이죠. 3번이 빠르죠. 3번이 빠르니까 병은 갑한테 팔아야 돼요. 이렇게 소유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처분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산 사람이 등기해주라면 등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해주면 결국은 갑은 5년 뒤에 팔아라면 팔아야 되고 팔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건 지금 말소되죠. 이렇게. 처분금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환매권 행사되면 목적물과 과실과 대금이자는 상계한 거로 보는데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죠. 74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전 임대차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합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조문입니다.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유익비를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죠. 판례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임차인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차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없다로 가야 됩니다. 견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을 수 있죠. 넘지 못한다. 그럼 틀립니다.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헌재에서 위헌결정 받아서 지금 효력을 상실했죠. 75번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련 관리단은 우리가 임대차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지표 소집 개최 없이도 서면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죠. 1번이 답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3번 아파트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단 구성원이 되어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미분양 세대 포함해서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직권이 아니고 사용 금지는 4분의 3 특별결의가 있어야 돼요. 직권을 줘버리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돼요. 직권이 틀렸죠. 관리단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각구 분사이자 연대가 아니고 연대가 틀리고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로.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의 말입니다. 전유 부분업 지분 비율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76번. 주택 임대차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 부조 등기부 대신에 부를 작성해야 되고 확정일자 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만듭니다. 1번이 맞죠? 답입니다. 2번.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가 있다. 없다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통지할 수, 이게 아니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합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죠. 그 다음에 틀렸고요. 4번.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관계는 종료한다가 아니고 종료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준도로 마친 경우 법인은 주택공사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가지고 취득하죠. 자, 77번. 부동산 실명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탈법 목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가 틀렸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법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니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아까 봤죠? 부분소유적 공유관계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자, 이 부분은 구분해서 갑당, 을당 이렇게 하는데 지분 등기해버립니다. 상호 명의신탁했어요. 그럴 때는 분할은 돼 있어요. 분할은 돼 있으니까 지분 상호 이전 등기로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해서 해소를 할 수 없어요. 이거 맞아요. 공유물 분할은 돼 있잖아. 그럼 뭘로? 지분 이전 등기로 해소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로 해소합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쳤다면 자, 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니라 그랬죠?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 해당된다 틀렸죠? 명의 수탁자가 제3자가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갑소유 대주의 을이 갑의 주택을 임차한 후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이 틀렸죠? 경공매대금입니다. 경공매대금이지 매매대금은 아닙니다.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매매대금을 경공매대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되죠? 맞죠?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인 채, 중요한 판례죠?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면 그 경매 대가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설정 당시에 미등기인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대지와 주택과 대지와 함께 경매되어서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하여요. 그러면 368조 2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을이 주택을 임대받고 전입신고해서 여기까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만약에 요 소액 임차인이 요 토지에서 이게 얼마 받느냐. 만약 2,200의 서울지역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다면 이게 5,000 매각등이라면은
2000 여기에서 2분의 1씩이니까 이게 1100. 이게 1100씩 배당받는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후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환가대금에서 초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79번. 상가임대차법 틀린 걸 고르시오. 상가 건물 공유자는 그 임차인에게 갱신거주로 통지. 자, 갱신거주로 통지 빗줄이고 이거는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니까 만약에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갱신거주로 통지다. 갱신거주로 통지다. 이런 것들은 다 관리행위니까 265조에서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지분 후 과반수. 그래서 공유자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맞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후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죠? 3기에 달해야 해지할 수. 3기죠. 3기. 주임법 2기고. 4번. 임대인은 계약 존속 동안 목적물 사용수익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5번이 틀렸죠.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주로 통제하지 않냐 성립하는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의 경우는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5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마지막 80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 가등기 본등기는 무효죠?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이 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자,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거는 가담법 11조입니다. 11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가담법 11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담법 11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1억을 꾸고 자기 2억짜리 소유권을 넘겨놓습니다. 이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의 경우는 자, 이 사람이 원금 이자를 갖고 이게 양도담보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갑이 원금 1억과 이자를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변제기 후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을이 선의의 병에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소유권 갑인데 한번 소유권 이전 을한테 양도담보 설정해놨어요. 양도담보권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제기 후에 갑이 원금 이자 갖고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제기 후에 10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4번에 소유권이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병행한테. 이게 소유자가 아닌데 양도담보권 소유가 넘겨버려. 이 사람 선이야. 선이라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열받잖아.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판례죠. 가담법 11조에서 이렇게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팔 수 없는 자인데 왜?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야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이전에 팔아먹었어.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샀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취득해버리니까 갑은 열받잖아요. 갑이 열받으니까 갑은 너한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요. 그게 2번이요. 3번. 집행기관이 정한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등기 담보를 해놨어. 그럼 가등기 담보, 소유권에 가등기 담보를 해놨을 때 법원에서는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빨리 신고해라. 최고가 와요. 최고가 와서 최고에서 나는 돈 받을 게 얼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당 안 해준다는 겁니다. 맞아요. 4번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수익권은 설정자에 있죠. 이렇게 설정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하더라도 요게 설정 사용 수익권은 저당권과 같이 요 설정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죠? 5번이 답이죠. 부동산 담보 설정을 등기 비용은 특이하게 없는 한 설정자인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부담하죠.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분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그냥 한번 보지 마시고 끝까지 10회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크게 기출 지문이 약간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